네,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 양대 지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코스피 경계 심리 속에 6,4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1.5%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려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네.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어제도 제가 장 끝나고 원래 어제 제가 예정이 없던 공개 방송 한 거였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시즌 2를 좀 준비해야 된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달 내내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시즌 1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 강력 매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네. 오늘 그냥 뭐 종목들이 다 급등했어요. 급등 정도가 아니라 막 상한가까지 네. 가는 종목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좀 쉬어가니까 코스닥 지수가 오늘 1200포인트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진짜로 소부장 전성시대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으로 확실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을 보시면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팔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7천억이 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오전장이 딱 2시간 만에 그냥 4천억이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오. 그 정도로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밤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CPU가 왜 움직이고 있는지도 2주 전부터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AI에 대한 이제 붐업이 좀 나오면서 GPU와 또 CPU가 같이 이제 병용될 수밖에 없고,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CPU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AMD와 인텔의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미국 증시는 정말 놀라운 게 인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라와서 사상 최고가를 뚫은 위치였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모든 부문이 다 좋았어요. CPU를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공급하는 매출이 늘어나고 심지어 파운드리까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시간에서 그냥 20%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오늘 조정이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어제 10,000포인트 뚫는다 그랬잖아요. 1.7% 급등을 하면서 무려 17거래일 연속 이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로 이어가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즌 2 준비하면서 소캠2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CXL 3.0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콜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줄줄이 다 이제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최고가 뚫는 정도가 아니라 다 그냥 폭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꼭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시장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격적인 이제 배팅을 정말 강조하면서 제가 조금 언짢은 게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OECD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9%까지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언짢다라고 하면서 전쟁 이슈만 끝나면 이거 무조건 다시 상향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글로벌 IB들, JP모건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시티그룹도 2.9%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IB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엄청난 실적 성장세와 함께 경제 성장 동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이제 분석을 좀 하면서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다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오히려 쉬어가고 코스피 쪽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 코스피는 이미 이틀, 3일 동안에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으니까 오늘 1200포인트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연중 고점을 이제 경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형님 가고 아우 가고 이런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돈을 안 벌면 언제 이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죠? 소부장 전성시대라는 거, 이게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2달 전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5배, 10배씩 올라갈 종목들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각 섹터별, 각 영역별로 핵심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을 제가 이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만 좀 선점해 놓으시면 정말 좀 수익 내기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호실적에 힘입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 크게 상향 조정된 모습인데요. 그럼 이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고영은 뭐 많이 할 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요. 오늘 네.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가 나란히 지금 상한가 맞아요. 근처까지 다 급등을 네.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페스 아크는 수익률이 지금 6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 후공정 투자에 된 거 이틀 전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기 전날에 PNT7 이 이제 청주에 짓고 있는 후공정 공장에다가 19조 원 투자한다라는 거 확정 발표를 했고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캐pex 증가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일주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베트남에다가 삼성전자가 40억 달러 규모로 후공정 전용 공장 신규 착공에 대한 얘기가 외신으로부터 먼저 보도가 나왔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순방 가 계시잖아요. 베트남 순방 때 이재용 회장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모두 총출동해가지고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현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가시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부각되면서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가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캐펙스를 계속 높여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저께 SK 하이닉스도 투자에 대한 얘기가 컨퍼런스 콜의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CFO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의 상황을 봤을 때 막대하게 벌고 있는 수익을 다시 반도체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제 대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점점점 늘어날 거다라는 거 이제 강조가 된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후공정 쪽에 제가 테라팹 이슈 말씀드렸죠. 테라팹은 결국 삼성 파운드리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번 주에 또 퀄컴 CEO 방한 이슈까지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다 반영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계되어 있는 반도체 후공정 오늘 보시면은 뭐 제주 반도체부터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예외 없이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던 그 시즌 2에 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들은 오늘 잘 못 가거든요. 못 가는 이유가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움직였던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후공정의 패키징하고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시세가 분명히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그다음에 팹리스와 관련된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준비해 놓으셔야 다음 주에 이제 같이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장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대장주를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후공정의 테스트와 패키징, 팹리스 기업들이 소부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후공정 투자 모멘텀에 힘입어 네페스아크가 60%의 수익을 내며 관련주들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떻게 네, 될까요? 오장 수급 특징주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노광 매니저님 제가 방송하는 거 듣고 좀 재밌었던 게 다 그냥 네. 모조리 다 돌파인데 바이오만 지금 돌파가 안 나왔다 맞아요. 말씀드렸죠. 실제 맞아요. 근데 바이오도 지금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 어저께 케어젠이 장중에 15%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 펩트론이 또 느닷없이 막 15%씩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면은 어떤 업종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답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시장에서 이제 소외됐었는데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10%, 15%씩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종목들이 돌파를 하는 걸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농학 매니저님이 돌파 인방 매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프릴 바이오를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들. 제가 어저께 공개 방송할 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왜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렸고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4월, 5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꼭 참고하시면서 오늘 오후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부장 종목들의 시즌 2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줍줍 해놓으시면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즐거운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비롯한 이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연민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 하이메탈 어제도 짚어드렸는데 오늘 또 고점을 경신하면서 58% 수익 중입니다. 상단 2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까요? 네, 2만 원까지 목표가를 이미 상향 조정을 해드렸고 네. 덕산 헤이메탈도 이제 시가총액이 7천억, 8천억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1조는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덕산 하이메탈은 반도체 기판 오늘도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대덕전자 한번 보세요. 이게 많이 제가 여러분들께 지겹도록 정말 기판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덕전자가 이렇게 지금 3월, 4월 달에 6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그 자리에서 지금 15%가 넘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리뷰해드렸던 해성 DS 이게 뒤늦게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대장주가 돼버렸어요. 어제도 급등, 오늘도 지금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그냥 완벽하게 뚫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알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막 10만 원 넘어갔을 때도 와 대박이다 그랬는데 23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업황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쪽도 제가 이제 판매 가격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주목하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걸 뭐 한 달 전부터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로 기판 또 FCBGA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숄더볼, 그중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숄더볼과 관련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니까 1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자회사 또 덕산 넷코어스라고 하는 우주항공, 방산 또 스페이스X하고 연결될 수 있는 모멘텀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회사의 모멘텀까지 이제 감안하면은 2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지금도 6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요. 제가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바람을 타기 전에 미리미리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소재 종목들 제가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DNF 보시는 것처럼 고가를 그냥 뚫어내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만들어졌고 가장 무거운 소재 종목 중에 하나인 동진 세미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상 최고가 뚫고 날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소부장 섹터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 지금 리뷰를 거의 한 20개는 해야 돼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지금 안 간 게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섹터만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승률 높게 공략이 좀 가능하다. 소재단의 종목들도 지금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과 같은 이런 시총 3조가 넘어가는 무거운 종목들 시가총액이 3조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사상 최고가 뚫었거든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시총이 6조가 넘었어요. 워닝 아이피스도 제쳤거든요. 이런 전공정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 기업들에 비해서는 소재 종목들이 밸류 측면에서 아직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를 뚫고 패시브 자금뿐만 아니라 액시브 자금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좀 빠르게 시장 유입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재 종목들 저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장비 기업에 비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월등히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종목들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반도체는 다 사야 된다 이런 약간 논리인 것 같기도 한데 그중에서 제가 그때그때 훨씬 더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재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 다음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좀 두시고 보셔야 되는 이제 섹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이상까지 추가 슈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DB하이텍이 80%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리뷰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전력 반도체 모멘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할까요? DB하이텍도 제가 요것도 뭐 진짜 4월 초에 여러분들께 전력 반도체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파운드리가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TSMC가 뭐 그냥 이거 파운드리도 다 쇼티지예요, 이제는. 그냥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의 이제 파운드리를 생산할 수 있는 TSMC와 삼성전자는 뭐 상당한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 간밤에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 잘 안 되던 파운드리까지도 지금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DB하이텍은 제가 8인치 파운드리, 12인치 파운드리 다른 쪽은 전혀 증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그냥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거기다가 전력 반도체, 지나가려면 이 전력 반도체 간밤에 또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온세미컨덕트라든지 ST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애널로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모조리 다 그냥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가 그대로 지금 DB하이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DB하이텍과 같은 이런 이제 파운드리와 지라갈륨 이제 전력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호황 사이클에 대한 이제 수혜가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이제 정점에서 놓고 보면 그 기업들의 밸류만큼 따라간다라고 하면 DB하이텍도 이게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 종목을 9만 원대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DB하이텍을 9만 원대에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을 사시면 된다. 오늘도 제가 하나 또 후속주 준비를 해왔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속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 반도체가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27%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도 전력 반도체 모멘텀으로 지금도 20%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것도 제가 DB하이텍을 말씀드리면서 네. 미국장은 이미 전력 반도체,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주 반도체를 후속주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이 거의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지금 소부장 종목들의 시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즌2 LPDDR5, 제가 소캠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양산에 대한 이제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소캠2를 만들 때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가 LPDDR5, LPDDR5X예요. 그 LPDDR5의 앞에 들어가 있는 LP가 로우 파워의 약자예요. 그게 저전력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이슈가 부각되어 있었는데 종목들은 시동을 걸기 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3일 전에 그냥 매수해 놓은 게 이게 27%나 급등을 하면서 고점을 오늘 완벽하게 뚫어버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를 잘 하다가 옆길로 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1년 내내 반도체만 하셔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초과 수익을 낼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옆길로 새지 마시고 그냥 잘 좀 파고 들어가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을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뭐 다음 주에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거의 최소한 5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오후에 열심히 좀 추적하시면 좋겠다. AD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시간에 다 공략해드렸고 최근에는 네페스 아크뿐만 아니라 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제 디자인하우스나 팹리스 혹은 저전력 반도체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다음 주에 제가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입니다. 양시장 엇갈린 흐름 속에 오늘 반도체 후속주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 SK 네. 하이닉스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뭐 사실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도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될 것인지를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차세대 이제 메모리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캠이라든지 CXR 이슈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HBM4 양산이 왜 지연되는가에 대한 거 전혀 차질 없이 지금 양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좀 억눌려 있었던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강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은 HBM 수혜주 중에 하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1,300원 현재가로 테크윙을 공략을 해볼게요. 오늘 특징이 제가 계속 후공정을 얘기하잖아요. 테크윙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지금 또 DI입니다. 테크윙, DI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HBM의 후공정을 담당하는 HBM의 전용 검사 장비들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전혀 못 움직이다가 오늘 똑같이 지금 위치도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위치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에 HBM4 SK하이닉스의 양산이 지연된다 그러면서 루빈의 출시 시기도 지연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의 눈초리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저께 일단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일단 해소됐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DI라든지 테크잉은 향후 수주 전망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HBM 쪽 어저께 SK하이닉스의 CFO가 최소 3년 동안은 지금 HBM 가격 계속 상승할 것 같다. 분기 기준으로 최소 30%씩 지금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 또 지금 청주의 M15X 공장 램프업이 지금 시작됐거든요. 대량으로 이제 장비 반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테크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한 규수 매니저님께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큐브 프로버 장비 자체가 SK하이닉스 쿼를 이제 통과를 했고 그러면 마이크론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 DI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HBM 전용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SK하이닉스와 컬테스트 통과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거거든요. 이런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HBM과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위치를 보시면 테크윙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고가를 뚫은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주저앉아 있다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가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오늘 바로 이제 장대 항목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직전 고점까지는 굉장히 가볍게 저는 한번 상승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74,000원, 딱 직전 최고가 정도 근처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BM 후공정 장비 수혜주 테크윙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25,700원의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우리 노광 매니저님 따라해서 돌파 임박 매매를 한번 해보면 제약도 분명히 이제 돌파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동국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데카솔 그 연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인사돌, 잇몸약 있잖아요. 그 인사돌 뭐 이런 이제 제품 브랜드들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는 동국제약이 오히려 홈쇼핑에서 훨씬 더 유명한 기업이 됐죠. 마데카 크림이 정말 뭐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면서 매출 성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시딜, 뭐 센시아 이런 이제 의약품들은 뭐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정말 좀 친숙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동국제약이 이런 화장품이나 기존의 이제 의약품들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2개월, 3개월 장기 약물 플랫폼을 이제 이 DDS가 적용되어 있는 비만 치료제 쪽도 동국제약이 매출이 워낙 좋으니까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신약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조영제 쪽도 작년에 이제 매출 1조 원 이제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거의 9천억 가까이 매출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1조 원 이제 매출을 넘어서는 발판이 이제 이 조영제 쪽에서도 확실하게 이제 뒷받침이 좀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국제약과 같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제약 기업들은 멀티플이 사실 바이오텍 기업보다는 훨씬 좀 싸게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돈 버는 바이오텍 기업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밸류 펀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밸류 펀드 안에는 사실 삼천당 제약의 어떤 이런 여러 큰 노이즈로 인해서 실제로 진짜 돈을 잘 벌면서도 신약 개발까지 이제 발을 걸치고 있는 이런 제약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또 코스닥 시장이 워낙 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렇게 주가가 주저앉아 있는 제약 기업들 중에서도 턴어라운드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오늘은 동국제약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한번 설정해보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 최근에 신약 바이오텍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런 전통 제약주와 신약 개발주 사이에서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 담는 게 그렇죠.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실 제약 바이오 하면은 주로 이제 포커스를 네.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올릭스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 네. 신약 바이오텍 기업들을 주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동국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한미약품 뭐 이런 제약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또 조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를 조금 벗어내면서도 신약 개발까지 좀 걸쳐 있는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비중은 바이오텍 기업들 쪽으로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전통적인 제약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동국제약을 한번 공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제약주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